강성기조로 당대표에 오른 장동혁 대표. 전당대회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면회가 허용된다면 저는 면회를 가겠습니다. 전환길 세력 같은 강성 지지층의 표심을 의식한 발언이었지만 당대표가 된 직후에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란 특검에 찬성했던 김도읍 의원을 당 요직에 임명하면서 기조 탈피의 기대감을 불러왔습니다. 중도에 있는 분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보수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반탄 집회를 이끌었던 소년보 목사의 교회를 찾았고 윤석열 석방을 외쳤던 김민수 최고위원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찾아가 몰래 면회까지 했습니다. 윤어게인이란 비판이 쏟아졌고 열혈 행보에도 민심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진정성을 호소하며 찾은 광주에서도 그에게 돌아온 건 내란 옹호자라는 비난뿐이었습니다. 이 더러운 내란 공범아! 추악한 내란 공범! 거듭된 사과 요구에 지난달에도 장 대표는 계엄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언급했습니다. 계엄과 탄핵이 가져온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사흘 뒤 필리버스터에서 2시간짜리 계엄이라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실제 비상계엄은 사실상 2시간 만에 종료됐고 국회의 권한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도 초래되지 않았습니다. 취임 후 첫 공식 사과였지만 이번 역시 그 진정성은 의심받고 있습니다. 극우 유튜버 고성국 씨의 입당, 김건희 씨 옹호글로 논란이 된 윤민우 윤리위원장의 임명, 공식 사과와는 결이 달랐던 최근 당대표의 모습에 당내에서조차 이번 사과가 결국 윤건희 어게인 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반면 강성 지지층은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극우 성향 유튜버 전환기 씨는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판사들로 하여금 사형을 선고하라고 부추기냐며 장 대표를 성토하고 나선 겁니다. 고심 끝에 사과를 했다지만 당 안에서조차 분열의 언어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 어떤 쇄신안을 내놓아도 결국 말뿐이라면 국민의 냉정한 평가가 있을 것이란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이기는 변화라는 이름을 내걸고 긴급 기자회견을 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12.3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며 취임 134일 만에 처음으로 계엄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국정 운영의 한 축이었던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큽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깊이 반성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의 일들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역사의 평가에 맡겨놓고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당의 상징색인 빨간색 대신 주황색 넥타이를 메고 연단에 오른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막아내는데 뜻을 같이 한다면 누구와도 힘을 모으겠다며 개혁신당 등 야권 연대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청년 중심의 정당을 만들겠다, 당명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등 지방선거를 겨냥한 쇄신안도 공개했습니다. 계엄 사과를 요구해온 오세훈 서울시장 등 지방선거 후보군들은 환영의 메시지를 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언급이 빠지면서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당내 개혁 모임 소속 의원들은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그 강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판단과 성찰이 먼저 있어야 한다며 이를 외면한 채 모호하게 넘어가겠다는 태도는 강이 두려워 회피하고 돌아서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철진한 사과라며 윤석열 내란 세력과 완전한 단절은 없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철진한 사과를 하는 말과 어떤 일치감이 있는지 그렇게 행동할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국민이 있을까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내란 인정과 사죄가 없었다며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심판으로 해산시켜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
해제할 방법은 국회 의결뿐이었지만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제적원 과반수의 찬성. 2시간 반 만에 계엄은 가까스로 무력화됐지만 국민의힘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탄핵은 곧 보수 괴멸이라며 다시 한번 민심을 외면했습니다. 탄핵은 또 한 번의 역사적 비극을 반복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성남 민심에 밀려 계엄 38일 만에 나온 첫 공식 사과. 국민들께 이렇게 큰 혼란과 충격을 드려서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하지만 불과 닷새 뒤 다시 돌변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이 한남동 관저로 몰려가 윤 전 대통령 체포에 방패막이를 자처한 겁니다. 꼭 현직 대통령을 이런 모습으로 체포해야 되는 것이 맞겠습니까? 헌법재판소에 대한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졸속 진행한 데 따른 후폭풍을 헌재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헌재의 8대0 탄핵 결정에도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의 그림자를 지우지 못했습니다. 당은 찬탄과 반탄으로 갈라졌고 그 틈을 극우 세력들이 채웠습니다. 결국 윤핵인 세력을 등에 업은 장동혁 의원의 당대표 선출. 지금 여러분이 손가락질하는 전한길 선생, 그 겨울 우리 당을 지키자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장 대표는 더욱 오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선거 공약이었다며 윤 전 대통령을 면회했고 부정선거론자 황교안 전 총리를 감쌌습니다. 우리가 황교안입니다. 뭉쳐서 싸웁시다. 과거와도 극우 세력과도 절연하지 못했던 국민의힘. 과거에서 벗어나자고 외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것이 과거에 머무는 것입니다. 20%대 박스권에 갇힌 갤럽 지지율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감만 키웠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이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해도 그 스토리는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윤핵인 앞에서 머뭇하는 당대표, 그리고 우리라도 사과하겠다는 일부 의원들. 계엄 1주년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또다시 분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